현상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오늘 시장을 준비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인데요. 자, G7 정상회담 출국 전날인 내일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만납니다. 부채 한도 증액 협상 타결을 위해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인데요. 자, 부채 한도 협상의 난항 어떻게 봐야 할지 의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정부의 디폴트 네. 우려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쟁점들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그 말 그대로 부채 한도 상향이 협상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입장이 다르다. 네. 왜 협상이 안 되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협상이 갈등을 빚고 난항일까? 네. 여소야 될 때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보시면 정권은 바이든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부인데 지금 미국 하원은 대체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건 하원이에요. 네. 근데 하원은 어디입니까?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에서 다수당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정부인데 민주당 하원이다, 다수당이다, 그럼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왜? 서로 협의하고 그냥 조정해서 끝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여소야 될 때는 미국도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부채 한도 상향, 빚을 더 늘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이 재정 규모라는 건 예산 규모라는 건 엄청나게 크겠죠. 뭐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것이 계속 복지 지출도 해야 되고 국방비 지출 천조국이잖아요. 국방비만 1,0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출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흑자 재정을 못 해요. 적자 재정인데 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부채선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 빚지고는 뭐 운영할 수밖에 없지 국가 재정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방대하니까 예산 규모가 재정 규모가.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이전부터 사실은 법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얼마 이상의 예산 재정 부채 한도는 못한다. 그럼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를 아예 통과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난감할 따름이죠. 왜 월급은 다 정해져 있지. 돈 나갈 곳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하고 그 회계 기점이 다르죠. 우리는 뭐 1년간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7월, 8월부터 이제 시작이 새해 네. 예산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 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이번 달 내로라도.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적극적이에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내일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내일이 되겠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네. 왜 내일 만날까요? 바로 G7 출국 전. 그렇죠. 그러니까 G7의 이 불안감을 안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며칠간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공화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타결을 해줘라. 타결을 해달라. 물밑 지금 굉장히 엄청난 접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거의 밤샘하면서 워싱턴에서는 이 협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캐피털 힐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낙관적인,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번 예산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이게 눈치 싸움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초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왜? 새 예산으로 이제 정해서 들어가야 월급을 주고 뭐 할 텐데 지금 밀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채무를 불이행한다. 이런 위기가 상당히 닥치면은 그런 상황이 진짜 오게 되면은 네.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 정시도 그렇고 많은 타격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 정시도 그렇고 엄청나게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수용을 하고 가고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장님께서는 극적인 타결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 전망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일부 이제 투자자들께서는요, 그 2011년에 데자뷰 효과가 혹시 나올까봐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네. 2011년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됐던 걸까요? 그때는 이제 정리해 더블악재였죠. 더블악재인데 2011년에 미국 정부가 누구 정부였는지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구 정부였습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가 아니었나 너무 잘 아시네. 싶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도 이제 여소야대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감정 싸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공화당은 굉장히 견제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되는. 아, 우리 못 해줘. 아, 왜 못 해줘? 뭐 대통령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디폴트 가겠구나, 디폴트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예상될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 디폴트로 가게 되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 그렇게 이 디폴트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 자체가 많았다. 네. 그게 2011년의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그 여파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S&P가 스탠다드 &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미국은 진짜 여러모로 어려워지는 네.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악재가 2개 이상 겹쳐오는 더블 악재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1년은 상당히 심각했다. 네. 아, 정말 이 상황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가겠구나. 미국의 신용 등급도 강등 당하는구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지금 연준에서 굉장히 긴축을 해서 상당히 인플레 같은 부분들도 좀 안정화돼가는 추세고 네. 그 부분이 관리가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채무 부채 한도 상향 조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밑에서 지금 네.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마냥 비토를 놓을 수는 없는 것이 또 공화당의 속사정이에요. 왜냐하면 공화당도 뭔가 구심점이,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트럼프가 지금 아주 건재하다. 그러면 공화당이 더 심각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우리나라를 얼마 전에 방문했었죠. 지난달인가요? 이 디센티스 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굉장히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 아주 강력하다. 그러면은 그게 결정적이다. 그럼 더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밑에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의지도 있는 만큼 좀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뭐 협상 자체는 아직 타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교착 그렇죠. 상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중앙은행 정책도 여전히 긴축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정시에 특별하게 좋을 만한 호재는 잘 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멘텀이 잘 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해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이 5호선에서 내려서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른바 우리가 5호선, 지하철 5호선입니다. 네. 투자론에 따르면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투자자들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른바 위험 자산의 이 가격 상승이 계속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 좋아요. 주식도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답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아주 안 좋은 극도의 비관적인 상태인 둠스데이로 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11월 경제 대란설 나오는데 이런 설이 나오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설이 해볼까요? 나오는 네. 것은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다. 그 이야기는 불확실성은 커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달러화도 우리가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서 주목되는 상황에서 약세예요. 근데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금값은 올라가.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부자들의 투자처로 골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이 금쪽으로 옮겨가기 쉽지 않아요. 네, 자산이 맞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의 위험 자산은 공포 지수를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일단은 교착 상태죠.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디폴트에 대한 이런 이 위험성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그만큼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의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들어오면 이 상황을 계속 미뤄서 공화당이 7월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근데 이건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뭐 5월 말 지금 6월 초에 끝나지 않고 7월까지 가게 되면 그건 정시에 미치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네네. 가격 자체를 맞습니다. 이 더 시장을 경색시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 정가에서 돌아가는 동향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실 물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지율도 더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협상을 더 끌면서 경제를 안 좋은 쪽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또 제리 옐런 재무장관이 상당히 균형을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뭐 협의 능력, 협상 능력이라기보다는 협의 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물꼬를 미국 현지 시각으로 16일 내일 정도에는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이 되겠죠. 상당히 좀 물꼬를 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단기 연장에 합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의 마감 시한 자체를 예. 좀 뒤로 미뤄서 예.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은 더 좀 뭐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 지도자들이 서로 양보하기 싫기 때문에 네.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미국에 세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최근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계속 확보된다면 그걸로 다 지출하면 되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그러면 되니까 이거 당장 결정하지 말고 부채 한도 상향 조정 결정하지 말고 더 미루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썩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3대 지수가 상당히 이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네네. 때는 좀 경색이 됐어요. 뭐 우리가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물 밑에서 재개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G7 일본으로 히로시마로 떠나기 전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또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의회 지도자들 뭐 여야 간에 민주당 공화당이 미룰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 정치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래도 7월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할 테고 한 6월 정도 길면 6월일 테고 빠르면 5월 내로라도 저는 타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G7 일본행을 하기에 전에 어떤 타결이 될 가능성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베스트죠. 보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이후로 계속 뭐 지금 연장이 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연장 가능하겠지만 네. 뭐 7월까지야 가겠어요. 네네. 저는 7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도 사실은 여야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그걸 협상 가능한데 왜 7월까지 미루느냐? 정치는 뉴욕 정치는 경색되고 세계 경제는 좀 답답한 상황이 되고 이런 걸 원치 않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G7 정상회담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네네. G7 정상회담에서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G7에서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건 안보적인 상황부터 먼저 이야기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약간 중국 견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이 서방 7개국 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G8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타진이 됐었는데 당장 그게 히로시마에서 결정될 것 같지는 그쵸. 않아요. 근데 네네.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일단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는 그 외에 이 각국의 핵심 자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희귀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G7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유럽과 그리고 미국 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자 네.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G7 선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경제 안보 동맹체의 성격을 좀 두드러지게 드러낼 것이다. 근데 여기에 한국도 우리가
편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히로시마로 가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G7이 이전에는 주로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군사 쪽에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경제예요. 또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의 이 경기 회복과 공급망에 대한 재조정이겠죠. 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같이 편입되는 그런 저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조금 이 부분은 G7이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한국인 이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이 기시다 총리와 같이 가죠. 네. 한일 관계도 좀 괜찮아지면서 한일 관계의 접점에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는 엔터주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시 재주목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관련 섹터들 반도체, 엔터, 2차 전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